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지난 14회차 1등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제가 착순에 들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15회차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2월된 회차.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 기분으로 접근하셔서 좋은 성적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전의 배당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홈팀에 어떤 배당이 주어졌으며 지금은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이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1차전의 경기 기록입니다. 몇 개의 슈팅을 했었고 그중 유효 슈팅은 얼마나 되는지 몇 번의 세이브가 있었는지를 보고 두 팀의 공수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경기는 풀젠과 세르베트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 0대0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세르베트의 홈이었고 이젠 풀젠의 홈입니다. 1차전에선 3.1의 배당을 받았던 풀젠이 지금은 정배를 받았습니다. 두 팀 모두 1차전 이후 자국리그에서 각각 4대0, 3대1로 대승을 했네요. 해외 배당은 1차전 0대0의 결과였음에도 모두가 홈팀에 정배를 주고 있습니다. 1차전의 경기 기록을 보면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르베트가 그때 홈에서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세이브를 보면 세르베트는 5세이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5번이나 세이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에 반해 풀젠은 1세이브를 기록했고 그건 그만큼 세르베트의 공격이 날카롭지 못했다고 봐줘야겠죠. 1경기는 원정팀 세르베트가 이길 확률이 극히 적어 보입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중에 초이스하는 게 좋아 보이며 저는 홈팀 풀젠의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페네르바체는 1차전에서 역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정임에도 3대0 대승을 했기에 이번엔 차이나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3.2배가 1.9배로 내려갔습니다. 1차전 이후 페네르바체는 자국리그에서 4대1의 대승을 했고 위니옹은 홈에서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1차전의 경기 기록을 보면 페네르바체의 슈팅 7개 중 3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위니옹은 홈이었음에도 2번의 슈팅밖에 하지 못했고 2세이브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인 위니옹이 페네르바체를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에서 초이스해야 하며 저는 홈팀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3경기가 결과와는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홈팀은 1차전에서 원정으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1차전의 3.3의 역배가 지금은 1.9의 정배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자그레브는 1차전 승리를 했음에도 2.2의 정배가 역배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자그레브의 슈팅 중 유효 슈팅으로 연결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홈팀 테살로니키는 3세이브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팀이 정배를 받은 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원정팀의 주축이 부상으로 제외되었거나 아니면 그때는 못 뛰었던 주축 선수가 이번에 복귀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원정팀이 불리한 건 1차전 이후 대승한 경기가 있지만 홈팀보다 한 번 더 뛰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이유로 정배가 역배가 될 수는 없는데 말입니다. 이번 경기는 왜 홈팀에 정배가 주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홈팀에서 못 뛰었던 주전이 돌아오고 원정팀에서 1차전 승리의 주역이 빠진다 해도 팀을 보는 저로서는 보여진 결과로만 판단을 하기에 확인 없이 가져갑니다. 3경기는 2점 차면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1차전의 모습으로는 홈팀의 승리를 버리고 싶습니다. 무승부와 패배 중 초이스하고 싶고 당연히 원정팀 자그레브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그레브가 역배라니 저는 더 기분이 좋아지네요. 1차전 당시 1.6의 정배를 받았던 피오렌티나는 승리를 챙겼고 이번엔 홈 경기이기에 그 정배가 1.4배로 내려갔습니다. 1차전에서 홈을 배정받았음에도 이팔 전쟁으로 인해 제3국에서 경기를 치러야 했던 하이파는 이번엔 피오렌티나에 홈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배인
홈승이 압도적인 점차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전의 경기 기록을 보면 하이파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오렌티나는 16개의 슈팅 중 9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하이파는 그보다 적은 6개의 슈팅 중 4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수비에선 파울과 경고가 같은 숫자이나 하이파는 퇴장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이브를 보면 피오렌티나가 6세이브나 했고 거기에 상대팀은 퇴장 선수도 있었음에도 경기는 4대3으로 한 점 차라는 거죠. 홈의 2점과 1차전 퇴장 선수 등을 종합해보면 여러모로 피오렌티나가 유리한 상황이나 1차전에서도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음에도 한 점 차로밖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1대0도 아니고 4대3이라는 스코어는 하이파가 못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정배가 더 내려간 상황. 저는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를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우세한 것이 사실이니 홈승과 무승부 또는 홈승과 패배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비아레알과 마르세유는 1차전 정배를 받았던 마르세유의 배당이 더 올라갔습니다. 마르세유는 4점 차로 대승을 했음에도 배당이 올라갔고 비아레알은 내려갔습니다. 그건 아마도 1차전의 점수차가 4점이나 되었기에 마르세유는 1점의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로테이션 여부를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비아레알의 한두 점 차 승리가 매혹적으로도 보여지는데 하지만 1차전의 경기 기록을 보면 완전 마르세유가 압도했습니다. 비아레알은 슈팅이 단 한 번이었다고 나오며 퇴장까지 있었네요. 앞선 4경기에 하이파와는 다른 퇴장입니다. 하이파는 대등하게 싸운 건 사실이니까요. 한 명이 퇴장당했다고 저런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줄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퇴장이 영향을 주었을지 몰라도 그게 주된 원인은 아닐 거란 생각입니다. 슈팅 하나에 4세이브. 이번엔 비아레알이 정배를 받고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그 정배도 2점대가 넘어가는 정배이니만큼 1차전의 경기 기록을 토대로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1차전 홈 경기를 한 벤피카는 1.5배의 압도적인 정배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은 그 1.5배가 2.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정배는 정배네요. 1차전의 기록을 보면 벤피카가 몰아붙이기는 했지만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의 수치를 보면 레인저가 더 실속이 있었습니다. 코너킥 숫자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준 벤피카이지만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죠. 벤피카의 골키퍼는 대단하네요. 11세이브라니. 하지만 이번 원정에서도 저 정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압도적인 공격을 했지만 11세이브의 결과는 2대2 무승부였으며 그 이후 한 경기를 더 치른 벤피카입니다. 이번 경기는 망설임 없이 근소한 역배 홈팀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7경기 웨스트햄과 프라이부르크는 1차전에 주어진 배당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2점대가 넘어가는 배당이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웨스트햄이 홈이라서 그런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기록을 보면 완전히 대등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차전 이후 프라이부르크는 분데스리가에서 1승을 더 챙긴 데 반해 웨스트햄은 벌레와도 비겼죠. 그것도 홈에서 말입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상 한 점차 승리를 지키려는 프라이부르크와 닭공에 들어가야 할 웨스트햄인데 기록 수치에서 말해주듯 대등한 경기력입니다. 단지 웨스트햄이 홈이라는 것 하나가 더 유리한데 벌레와도 홈에서 비긴 웨스트햄이 이미 1점 차로 패한 상대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벌리전을 치르기 전만 해도 홈이면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홈팀 웨스트햄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경기네요. 밀란은 1차전에서 1.5배의 정배를 받았습니다. 경기 기록을 보면 딱 1.5배 정도 앞서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슬라프라는 5개의 슈팅 중 2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4세이브가 있었습니다. 결국 4대2로 2점 차로 패했지만 퇴장 선수가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라면 그것도 원정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1차전에 6.5나 되는 배당이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밀란을 상대로 2점을 뽑아냈고 이젠 홈이라 6.5의 배당은 반토막으로 내려가
3.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 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퇴장 변수가 정상화되었고 원정이었던 경기가 홈입니다. 두 팀 모두 1차전 이후 경기를 치렀는데 양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슬라프라는 4대0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나옵니다. 승무패에 주어진 배당은 누가 올라가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번 경기 승리하는 팀을 맞추는 겁니다. 슬라프라가 결국 떨어진다 해도 이번 경기는 1대0으로 승리할 수도 무승부 경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전 6.5배의 배당을 받고도 밀란 원정을 상대로 2골이나 뽑아낸 슬라프라를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홈팀 슬라프라의 승리 가져가 보겠습니다. 클리프와 몰데의 1차전 경기를 보면 슈팅은 똑같은데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횟수가 몰데가 더 많습니다. 클리프는 코너킥을 7개를 얻고 6세이브를 했음에도 2대1로 패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몰데의 킥이 날카로웠고 수비는 클리프가 더 좋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번엔 클리프의 홈이라는 걸 상당히 높게 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전에 두 팀은 맞배당으로 팔렸는데 지금은 클리프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딱 한 점. 1차전의 기록을 봐서는 저 정도의 수치라면 한 점 차 정도는 클리프가 홈에서 극복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클리프는 경고를 좀 받더라도 좀 더 화끈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네요. 7개의 코너킥. 이번에도 그 정도의 기회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릴과 그라츠의 1차전의 기록 수치를 보면 모든 게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나옵니다. 딱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슈팅 대비 유효 슈팅의 차이인데 릴이 그것 하나가 확실히 앞섰고 그 결과가 3대0이라는 대승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홈이기까지 합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게 더 확실히 좋아진 만큼 해외 배당도 2점이었던 정배가 압도적인 1.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두 점 차도 아니고 3점 차의 원정 승리를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재현할 수 있어 보입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원정팀 올림피아는 홈에서 1점 팔 때 4점이라는 압도적인 배당을 받고도 1대4로 패했습니다. 누구나가 올림피아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완전 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의 기록 수치를 보면 파울과 경고가 텔아비브가 더 많습니다. 거칠게 막아냈다는 거겠죠. 슈팅은 올림피아가 많은데 유효 슈팅이 똑같은 걸 보면 홈에서 급한 마음에 그냥 뻥뻥 차댔나 봅니다. 이스라엘 팀 텔아비브는 역시 전쟁으로 인해 이번 경기 홈을 배정받았어도 제3국에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림피아 원정을 떠나서 4대1로 작사를 내놓고 왔습니다. 3국이라 하지만 오히려 원정보다는 더 홀가분하겠죠. 한 가지 이상한 건 그런 걸 감안하면 텔아비브의 배당이 더 내려가야 하는데 이미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8의 역배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두 점 차도 아닌 3점 차입니다. 홈에서 뻥뻥 차대던 올림피아가 급하면 급하지 텔아비브가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더 경기를 망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경기에 임할지 아니면 더 조급해져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1차전에 경기력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4골이라는 결과를 보여준 텔아비브를 높이 삽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스파프라는 홈에서 치른 1차전에도 역배를 받았습니다. 4.0의 역배를 받았기에 누구나 리버풀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5대1이라는 압도적인 패배를 예측하진 못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는지 1차전 이후 자국 리그에서 플젠에게도 4대 떡으로 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5대 떡으로 자신들을 망신 준 리버풀의 홈구장으로 원정을 가야 하네요. 홈팀 리버풀의 승리 가져갑니다. 이번 경기에 노팅엄에 한마디 하고 싶네요. 울브스에 깨지고 플럼에 3대0으로 작살나고 로마에 4대 떡으로 개쪽당하고 온 브라이턴에 1대0으로 진 노팅엄은 반성해라. 너희가 그러고도 축구팀이냐?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해도 브라이턴 정도는 잡았어야지. 1차전에서 로마는 홈이기도 하고 정배를 받았습니다. 비록 2점대의 정배이지만 브라이턴의 역배는 3배가 넘어갔죠. 하지만 결과는 4대0이라는 스코어로 로마가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두 팀의 경기 기록을 보면 딱히 주목할 만한 게 없음에도 4점 차의 대승은 브라이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은근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점 차의 패배를 원정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홈이라고 1.9의 정배를 받았는데 다른 이유가 더 있다 하더라도 딱히 경기력이 확 좋아졌을 거란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1차전 이후 로마는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를 했는데 서로 2점대의 맞배당으로 팔리고 2대2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둘 다 만족할 만한 결과로 볼 수 있죠. 브라이턴은 1.6의 정배를 받은 노팅엄전에서 그래도 승리는 했습니다. 잘하기는 한 건데 말입니다. 노팅엄과 로마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번 경기 브라이턴의 홈이라고 해도 로마가 질 거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잘하면 무승부는 나올 것도 같아 홈팀의 무패 더블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4경기는 아탈란타와 스포르팅의 경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아탈란타가 근소한 역배를 받았는데 한 골씩 주고받으며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아탈란타의 홈 경기이고 그래서 근소한 역배에서 근소한 정배로 바뀌었습니다. 두 팀의 1차전 경기 기록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10개의 코너킥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스포르팅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파울과 경고가 더 많은 걸 보면 거친 축구를 했다는 것이고 이번엔 홈입니다. 1차전의 모습으로 거칠게 밀어붙여서 그때만큼의 코너킥을 얻어낼 수 있다면 1차전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팀 아탈란타가 유리한 건 사실이나 1차전처럼 또다시 승부를 못 낼 수도 있어 홈팀 아탈란타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총 64조합이 나옵니다. 여기서 뺄 거 잘 골라서 조합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서 2개를 제외해 보겠습니다. 7경기 웨스트햄의 무승부와 13경기 브라이턴의 무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그렇게 16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2번이나 2월된 회차. 좋은 컨디션으로 차분한 분석하셔서 멋진 조합 만드시기 바랍니다.